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저 청와대 앞입니다. 청와대 앞에 이렇게 분수대가 있는데요. 그 근처 어디쯤인 것 같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점퍼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삭발을 위해서.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장관을 파면시켜야 합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 발표와 함께 본인의 머리를 자르는 삭발 투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오후 5시에 삭발이 진행된다.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등장을 했고요. 그동안 이현주 의원, 박인숙 의원, 2명의 여성 의원이 삭발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좀 다른 점이 있죠. 그 2명의 의원은 국회에서 삭발을 진행했으나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전희경 대변인이 마이크를 좀 잡았는데요.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걸까요? 잠시 청와대 앞으로 가보시죠. 헌정유린을 똑똑히 목격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믿고 지키고 열심히 가꿔온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대한민국은 조국과 같이 반칙하고 불공정하고 심지어 범법을 저질러도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이 이토록 유린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국과 같은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상징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상식과 정의, 공정이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가까운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그리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를 위한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결단이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큰 물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교안 당대표의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삭발 투쟁 및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우리의 함성이 들릴 수 있도록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살리자 자유대한민국을 한번 연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키자 하면 여러분께서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 하면 자유대한민국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살리자 자유대한민국. 네, 그럼 지금부터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준비해둔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바로 삭발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잠바를 벗어주시고, 예. 여러분 준비가 되는 동안 다시 한번 헌정유린 중단을 촉구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우리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제 삭발식이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어떤 대정부 투쟁 명목으로 삭발을 진행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이 있으시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그 정부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머리를 자르는 삭발식 진행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잠시 후에 청와대 앞이기 때문에요. 자, 김민지 기자, 잠시 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저곳이죠. 황교안 대표를 직접 찾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 거행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은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곳에 와서 황교안 대표를 직접 만나고 그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도 이 황교안 대표 삭발에 대한 무언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전해지겠죠.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황교안 대표, 글쎄요, 이제 삭발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 부장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현주, 박인숙 의원의 삭발이 있었습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삭발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 삭발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예상 못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예. 이미 추석 연휴 전에 몇 명 의원이 삭발을 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그냥 그렇다면 대여투쟁에 선봉해서 하겠다. 예. 이런 전략이 아니었는가 했는데요. 오늘 저렇게 삭발 장소를 청와대로 정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대통령을 향해서 투쟁을 해나가겠다. 예.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한국당은 귀족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예.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비장하고 정말 슬픈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예. 지금 계속해서 전희경 의원이 사회를 보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진정성을 약화시킨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예. 저는 이제 그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 자리를 찾는다.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착잡합니다. 착잡하십니까? 예,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정무수석이요. 그동안에는 국회라든지 제1야당 대표실을 가지 않았어요. 네. 패스트트랙 정국이라든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로 논란이 컸을 때 이때 제1야당을 자주 찾아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정무수석이 찾아가지 않고 막상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그냥 와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하. 이것이 제1야당과의 교통을 가장 중시하는 정무수석이 과연 맡은 바 일을 하고 있는가? 예. 이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삭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1야당 대표가 제가 이렇게 삭발을 진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휴식이 아닌 그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울역 등에서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그 맞이하는 첫 번째 월요일인 오늘 황교안 대표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인 시위, 피켓 시위 이런 것들을 한참 뛰어넘는 본인의 머리를 자르는 삭박이라는 초강경 투쟁 방식을 꺼내는 것이죠. 글쎄요. 정 의원님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황교안 대표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예. 머리가 다 잘려나갔군요. 예. 삭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이제 삭발식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황교안 대표의 저 삭발식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이제 전해질 예정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과연 이 모습과 관련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는지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삭발하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다. 아하. 왜냐하면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드의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지난 한 일주일여 전에는 정점에 올랐다가 추석을 맞이해서 관통하면서는 사실 조금 가라앉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연휴가 끝난 일상으로 돌아오는 월요일이거든요. 아하. 지금 이 투쟁 동력을 살려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 대대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것이 투쟁 동력을 살려가는 것.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오롯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보수 결집입니다. 예. 최근 발표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더라도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약진하지 못해서 최근에 이렇게 투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삭발을 함으로써 보수 결집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의 존재감도 또 부각될 수가 있는 걸로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게 이 다른 남성 당 대표와 달리 지금 먼저 단행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 또는 유승민 의원 또는 조원진 대표에게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동력이 총선까지 살아가야 되고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야권이 이 반문 문재인 대통령이죠. 반조 예. 조국 장관이죠. 이게 가야지만이 내년 총선에서 1대1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손학규 대표만 하도 선긋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마당에 이 삭발로 좀 더 촉진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주변으로는 한국당 의원들이 상당수 많이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저 뒤에 강효상 의원 등등이 보이네요. 황교안 대표가 오늘 이제 삭발을 진행을 했고 이 삭발이 또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 누군가의 또 삭발로 이어질지 계속 삭발 릴레이가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우리 정 의원님께서는 황교안 대표의 저 삭발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는 경우도 처음이고요. 예.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는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삭발을 한다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배 본부장님 설명하듯이 이번 주가 상당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주에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이후에 예. 야당을 비롯해서 국민적 저항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여부가 결정되는 주간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그 변곡점을 맞이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오늘 오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촌 조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와 관련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집행된다면 그 이후에 바로 소환되는 당사자는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국민들의 생각, 예. 벌기 이런 것들을 자기의 삭발로 보여주겠다. 아. 검찰에도 마찬가지고 언론에도 마찬가지 이런 뜻이라고 보아야 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삭발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삭발이 지금 이제 막 종료가 된 것 같고요. 삭발을 마이크를 잡고 마쳤습니다. 본인 삭발에 대한 소회를 밝힐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한 만큼 나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겠죠. 저 뒤에 플래카드에는 조국 파면 촉구 삭발 투쟁이라고 적혀 있네요. 예. 전희경 대변인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고 있고, 글쎄요, 강기정 정무석의 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통령의 메시지도 저 현장에서 직접 강기정 수석이 황교안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다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진행하는 것, 그 현장에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와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다 모두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그 제1야당 대표의 삭발은 이번이 처음인데 예. 이 50 신군부 시절에 YS와 DJ 같은 경우에는 야당을 이끌면서 단식 투쟁을 벌였거든요. 예, 예. 황교안 대표 목소리 잠깐 듣고 다시 좀 듣겠습니다. 예.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 외면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사법농단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1야당의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싸워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싸우는 길이 이기는 길입니다. 저 황교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내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앞장서서 이겨내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삭발 이후에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예상대로 조국 파면을 촉구했고요. 조국 장관을 향해서도 파면 이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 주변에 마침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있군요. 주변에 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 대표가 삭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자당 소속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옆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한국당 내에서 저 황교안 대표 삭발과 관련해서 좀 추가로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황 대표가 삭발을 거행한 이후에 이제 당내에서는 나도 삭발을 하겠다 자원하는 의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해요. 박맹우 사무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네. 아직 어떤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스스로 삭발을 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이 줄을 서고 있고 어떻게 릴레이식으로 할지 이제 생각 중이다. 하루에 한두 명씩 순서를 정해서 하겠다 이런데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원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부부장 말씀하시죠. 네, 1980년대 그 신군부 시절에 YS와 DJ가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무기한 단식 농성. 그런데 이 단식과 삭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주적으로 국회에서 할 수 없는 수단이 없을 때 예. 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22명이나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법치 상직인 법무부 장관에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의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임명이 강행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국회가 국회의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야당이 견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대로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마시는 진실로 그런 사회가 된 건지 예.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어. 예,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이런 걸 떠나서 제1야당 대표가 삭발까지 하고 나선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건 예. 굉장히 민주국가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위험한 신호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그 사실은 야당 대표가 극한 투쟁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의회 정치상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국정을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문재인 정부, 사실은 인사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것은 국민적 동의에 기초해서 행사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많은 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바는 뭐냐면 추석 전에 조사됐습니다만 다 과반수 이상이 조국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라는 게 여론조사로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국민적 여론을, 민심을 반영해서 저렇게 투쟁을 하는 건데 2000년도 이후에 야당 대표의 투쟁 중에 최병렬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이 있었습니다. 열흘간 단식을 했는데 그때 단식의 사연은 뭐였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으로 단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그 당시에 받아들였죠. 네. 그래서 이제 특검이 결국 실시가 됐는데 저는 지금 야당 대표가 저렇게 투쟁하고 나오는데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지 상당히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삭발에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국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그렇게 심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반사 이익을 못 얻었거든요. 오히려 무당청이 가장 많은 비율이 됐다. 예. 이른바 샤이 보수가 이런 국면에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황교안 대표로서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예. 지도부가 흔들흔들한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견제구가 있었죠.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에 조국 장관 청문회 때 한 방을 날리지 못한 무능한 자유한국당의 이 지도부 책임론을 거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또 민경욱 의원도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황교안 지대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네. 이걸 불씨시키기 위해서도 바로 오늘입니다. 예. 이 추석 연휴 이후 첫날 바로 삭발을 하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조국 사건의 본질이에요. 조국 사건의 본질. 예. 조국 사건의 본질은 게이트예요. 게이트. 지금 권력형 비리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사모펀드 하나만 보더라도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내용상 형식상 조국 펀드 이미 지금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예. 조국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식의 문제고요. 이거를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면죄부를 주고 네.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면 희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바로 저런 일까지 빚어지고 있다.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 의원님. 우리 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좀 정정해야 될 거는 민경욱 의원이 이제 문제를 다시 받은 것은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투쟁 동력을 상실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사실은 아까 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요 언론에서조차도 네.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이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랬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국회에 있지만 어떻든 국회 원내가 아닌 나로서는 내가
각오를 가지고 지금 투쟁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삭발과 관련된 모습 현장 중계를 보여드렸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 후폭풍이랄까요? 그런 내용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